오늘 앞에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문제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고 또 이어서 이제 김영대 김영철 선생님 대구 경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역 행정 통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남대 나주몽 선생님 광주 전남 통합의 문제를 아마 일본의 사례까지 해가면서 폭넓게 거의 발제에 준하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발제와 토론 내용이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개인 의견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압축적으로 하려면은 발언은 1인당 3분 이내 해서 되도록이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누가 먼저 말씀을 우리 오유석 제가 이쪽에 앉아 있으니까요. 네. 나는 발제하신 우리 이면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의 통합 요구 되어 있는데 작년에 11월 말에 담양 광주 통합 후보발전 포럼이 결성이 됐고 그다음에 포럼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북부에 계신 분들이 담양군에 사시니까 그냥 가깝고 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된 것인지 지금 또 하나는 광주와 전남이 광역의 행정통합이라는 게 추진이 되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의 통합적 발전 방향 저 여기 동의합니다. 특히 저희 고향 곡성과 구례는 거의 한 생활권이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나주 화순 담양은 빠져 있는 게 나주는 남구로 화순은 동구로 담양은 북구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큰 틀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에서 먼저 이런 시나 나주시나 화순군이나 담양군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게 과연 손에 맞는 것이냐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에 저희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균형발전 광주전남 시민단체 운동부로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에는 광주시민단체위에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이제 이면호 교수님하고 예언부를 하고 광주광역시 불교시 의회 전남도 의회에서 발족을 할 때 김영도 도지사는 오셔서 축사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도 씨가 그때 출장 중이셔서 영상 도의원도 시의원도 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민선 7기 때는 저희가 시도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전라남도도 활동이 없고요. 제가 담당자 공동보다 제가 공동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담당자 누구도 전혀 모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행정통합을 필요성과 과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시야선 될 수 있으나 어찌됐거나 내년에 시도지사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 또 경제를 통과한 사람한테 정책적으로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진될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 앞으로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그래서 경선이면 내년 한 2월 3월부터 시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야선 뿌리지만 더 폭을 넓혀서 많은 단체하고 좀 연대를 해서 다음에는 더 크게 이런 어떤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제 제안은 답변은 담양 통합 부분은 내가 시작을 예. 말씀을 먼저 예. 예. 네, 광주
광주 담양 통합 문제가 원래 담양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그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이제 담양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청이 광주에 있는데 목포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 일부러 우리 도청이 난 담양은 전라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가 전라남도 광주시하고 경계입니다. 나는 담양을 가려면 광주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담양을 가야 돼. 왜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사는 데가 가사문화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인데 행정구역이 도가 발려있어.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담양에서 하는 일하고 광주에서 하는 일하고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달라져요. 이제 모습이 달라져요. 지금 충현동 같은 데 가면 뭐 태태공원이 무인이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가사문화권은 담양 쪽에서는 그런 변화를 싫어하니까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안돼 무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리고 광주 경기에 도움이 안 돼. 나는 큰 자산으로 보는데 광주 경기에 도움이. 지금 관광객들이 그 자리로 많이 옵니다. 소세원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러나 소세원에 오면 30분 보면 볼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돈 2,000원 받아가지고 광주 경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광주 시내로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만 그쪽으로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 버스가. 그러나 지금 요새 버스 타고 무등산 올라가죠? 외지에서 오면 그 밥가정 다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경기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사람만 왔다 갔다 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계를 만들고 하려면은 역시 통합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파순 이서 접촉 주상 결릴 때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하루 밤 이상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계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광주의 의향이니 무인이 예향이니 뭐다 해서는 무등산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무등산 뭐 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쳐야 가사문화권 저 담양의 생태공원은 이렇게 합쳐서 해야 광주가 광주다운 모습이 돼요. 그래서 통합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광주를 거쳐서 목포 도청을 가야 돼. 광주 나도. 그래서 이제 통합운동을 시동을 그것이 2007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직에 있어 나서 언론인들이 자꾸 공직에 있으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한인은 2008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한 80% 가까이 찬성도 했었고 그랬는데 정치 쪽에서 전혀 안 움직이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북부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북부가 한국 북부가 그러니까 담양을 합쳐야 그래도 그 발전이 좀 기대가 되니까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 그 대목만 설명을 이민영 교수님입니다. 다 답변을 주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가름하는 것은 요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을 지금 없습니다. 예. 혹시 이제 다음 분 말씀 전에 그 사이에 또 새로 한 분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광주 공감 광주 전남 미래 비전에 참여하시는 해양치유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채빈 이사장님. 오늘 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완도에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해양치유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소멸이고 고령하고 그래서 이제 완도가 그 해양치유라는 이제 6차 산업을 통해서 해양 자원을 이용한 그러니까 치유. 지금 개념으로 치면은 웰니스 관광 쪽에 가깝긴 한데 사실은 관광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 안에서 먹고 하루 당일 그냥 구경만 하고 입장료 2,000원 내는 산업으로는
버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치유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기간을 두고 체류하면서 몸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약간 체류형 관광 상품이라고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의료 쪽은 아니고,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이 그 치유 사업을 의료와 연계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유럽 등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랑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좀 먼 얘기고, 1차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제 주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제로 세분화해서 이제 하는 토론하는 과정에 어떤 그 성 지역에 이제 저는 문화 쪽은 아니고 사실 저는 그 운동 재활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가 여기랑 이제 연계가 돼서 갔는데, 사실 제 자리가 또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대외 업무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에 여기가 해양 치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를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행정은 군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마,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개발에 좀 집중을 해라 이제 하는 풍명으로 좀 제 전공하고는 맞지 않은 옷을 지금 현재 입고 있고, 그래서 김정빈 교수님께서 이제 이 좋은 단체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뭐든지 광주 전남에 관한 모든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 참여해서 좀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설명하면 그 완도 해양치유센터 그 관리공단인데, 여기는 기후위기 시대 완도의 미래는 어쩐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기후위기 시대 그 완도에서 더 이상 이 양식산업, 수산물 양식산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만간에 온다. 미리 대응하자 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게 해양치유산업을 가지고서 좀 대안으로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계를 쳐놓고 간단하게 소개해 3분 이내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제일 때. 네. 내가 제일 때가 말했어. 3초 지나버렸어요 벌써. 그 몇 가지 전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계를 허물자는 거잖아요, 통합이라는 것이. 근데 그 행정에 그 경계를 합친다고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랄지, 그것이 뭐 제 1번이겠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나주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인식과 그것을 촉발하고 풀어내고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김영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법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밖에 없어요. 전국을 어디를 가더라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할 때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들을 아예 삭제하고,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삭제하고 개정안 통과시키고, 그때 특례시도에 관한 부분들 뭐 여러 사항들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헌법 1조 1항 2항에 있는 주권 재민 원칙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자치를 더 확대시켜야죠. 그리고 바텀업 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바텀업 방식으로 할 그런 논의 구조와 그런 공론장을 돌릴 만한 조직과 그런 시스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탑다운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고 행정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논의의 바탕에는 자치를 확장시키는, 주민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토론에 참가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제인 것 같고요. 152초 지났네요. 그다음 정치인들 숫자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원들 숫자, 이게 핵심 아닌가요? 부산 18명, 경남 16명, 광주 8명, 전남 10명, 울산 6명, 대구 12명, 경북 13명. 지금의 구조로는 개헌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당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하잖아요. 우리가 국민 바람으로 개헌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숫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럼 경상도에서 합의를 해서 좀 줄여줄 건지, 경기도에서 줄여줄 건지,
그런 논의의 전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요. 2분 40초 됐습니다. 전 문병교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경북 발표하신 김현철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통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특례법이 지금 잘 통과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70개 특례 이런 얘기를 잠깐 비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그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약속받은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특별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에 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회의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하기 전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 동의 절차를 의회의 통과로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시의회가 특별법과 관련해서 시의회는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아직 승인을 하지 않는 상태고 또 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큰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만 특별법 통과 관련해서 이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는 이걸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생각을 하고 작년 말까지 통과를 하고 2025년 3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렇게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사람들이 그런갑다 싶어 따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 지사가 그럴 필요 없다. 2025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그 통과된 특별법을 가지고 통합시장이 되겠죠. 통합시장을 뽑겠다는 이런 이제 타임 스케줄을 지금 설정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고정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별법 안에 특례가 270개 정도 이상입니다만 대체로 개발 사업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넣어서 약간 약속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통합이 대구 경북만 통합을 하면 이게 특례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 약간의 특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통합의 문제는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 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행정구조 전체의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력 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기 특례가 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특례가 필요로 하면 이건 모든 시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또 그 수준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서 특례 부분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장과 지사는 이 특례를 가지고 또 시도민에게 이런 우리가 특례를 받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효과를 조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특례가 좀 포함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광역행정통합을 나름대로 지금 현 정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좀 시범 케이스로 먼저 앞에서 좀 치고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고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례를 만들면 다른 시도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례가 약간 특별하겠지만 그 특례 자체가 과연 특별법에 포함돼야 되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특별법이라면은 전체 일반화 시키지는 않고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우리 발제자 이민원 교수께서 4시 20분에 여기를 떠나야 저 성정역 가서 기차를 탈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먼저 한 템포만 좀 늦춰서 좀 먼저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시작해. 저는 마이크 써주세요. 국민대한진흥원 마영철인데요. 목포서 오다가 성경이 못 내리고 정읍까지 가다 바로 하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시도민이잖아요. 시민과 국민. 이게 굉장히 항상 빠져 있어요. 이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2026년 선거도 시장이나 도민이나 시민들 표가 의식을 한다고 하면 이건 알아서 잘할 쪽으로 탈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은 시민들이나 도민을 참여시키자. 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시키냐면 그 시도민들도 시장이나 도지사들도 사실 돈을 나눠주고 싶어요. 돈을 주고 싶은데 명목이 없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남 도교육청 같은 경우 초등학생 1년에 10만 원씩 주거든요. 1,000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1,000억. 10조 중에 1,000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 상품권에 10만 원, 20만 원 주는데 저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 도민 제안 이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 국민정서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단체에서. 근데 드릴 말씀은 이제 현상 공모예요. 현상 공모. 예산을 쓰는데 도지사나 시장이 이게 내가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돈을 기꺼이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0점 예산이 저기 질문.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너무 중추적인 분이라서 그 예산을 현상 공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상 공부는 무엇에 대해서 현상 공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면서 합쳐봤더니 현상금을 0.01%면 20억이거든요. 10억만 걸면 AI 말은 100만 명이 광주전남 도민이 310만 명인데 100만 명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응모는 한 10만 명 응모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워낙 오래 하신 분이 제가 대부분 묻는 거는 무엇을 현상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광주전남 하냐 통합의 마냐 필요성. 아니면은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자기 대해서. 안을 방법에 대해서. 본다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 가능. 국민 의견 받는 방법은 매우 좋은 거예요. 예산을 어디서 마련해요?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의 0.01%. 누가 쓰고 있어요? 광주전남 시도가 99.9%를 시장 보이는 생각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요? 아니요. 99.99%는 쓰고 0.01%면은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돈도 내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거고 있어요. 낼 수 있도록 그 표의 힘을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기 광주는 단체들이 동의해서 예산 이렇게 회사 공모해주라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지방장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오케이 하더라고요. 구청장 만나고 시장 만나고. 좋은 방법. 직접 문두지로. 안을 좀 마련해서.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잘하죠. 돈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잘. 자, 혹시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 좀 간단하게. 네, 임혜수 씨한테 질문하실 분 먼저. 네. 이제 질문으로 해주시면 뭐 아니면 그냥 말씀드려요. 네. 마이크 잘 들어왔으니까 정부선 의장님이 담양을 사례로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주에서 살아보니까 주 생활권이 광주예요. 저 전남도청 관련 없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광주 왔다 갔다 하려면 모두 승용차가 있어야 돼요. 현재 통계를 보니까 97%의 교통이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나주에서 여기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데 1시간 30분 걸렸는데 굉장히 몸도 힘들고 불편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하나의 자치단체였으면 이렇게 3% 대중교통을 방치할 것인가. 현재 그 광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한 3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광주 전남이 하나의 자치단체였으면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꼬일 것인가. 또 경전선 광주 순천 간 고속전철 노선이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거의 통과가 돼가지고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전남도가 굉장히 반대해 왔거든요. 광주하고 순천 연결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전남도가 반대해 왔어요. 근데 이 경전선이 그나마 추진된 것은 그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그때 굉장히 열심히 이거 주장하고 해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현재 그 자치단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광역철도 문제, 이게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제 그 선물처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광역철도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이 뭐 전국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았어요. 네. 제가 숫자를 좀 제시하면 광주 전남은 26.5km 광주 나주간, 그런데 부울경은 48.8, 대구 경북은 62km, 대세충 지역은,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 63km,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33km를 저기 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이 가장 그때 이렇게 적게 한 거는 그때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이게 통합안을 내지 못하고 도시 자체가 접수하는 날까지도 싸웠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자치단체였으면 이렇게 갈등을 빚었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교통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그 생활권이 됐으면 생활권이 바로 행정권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전적으로 동의. 그 관련해서 김민환 마이크 잡았은 게. 지금 떠나시는 좋은 말씀 계속 나눠주시는 제가 학회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수고합니다. 예, 저는 그 강주 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너무나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영암에서 살다가 강주로 매일 이 직장이나 어떤 단체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어떤 민물장의 양식업을 제가 80년도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해가지고 제가 그 민물장의 양식의 생산자협회를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이 전남의 60%가 차지하는 각군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강주 전남 제약문인회장을 제가 한 7년 하면서 또 전남 기후환경제 토크 대표를 좀 했습니다. 또 그 제가 그 전남 족구 세꽉타크로를 강주 전남이 통합되었을 때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같이 강주 전남을 두루 자주 다니면서 그 느낌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도 왜 실현이 안 되고 있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분리를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또 통합을 안 해요. 단체장들의 또 이해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을 하려면은 저는 정치권하고 소통이 되고 그 사람들도 저희들만큼 절박감을 가지고 이것을 고민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당위성을 증인한 전도사가 필요하면은 제가 나타나서 정말 이걸 강력하게 제가 증인하고 이 필요성을 제가 강조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불러주세요. 예.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도 통합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일 텐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이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들도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통합을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답답한데 그런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어디서 찾았나 하면 외부 요인에서 찾았어요.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한다 하고 또 부산 경남 대전 충청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통합과 관련된 그 최근에 그런 것들을 내고 그랬었는데 대구 경북이 요즘 주춤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야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모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하고 붙여버려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공감연대는 사실 1차 토론하고 2차 토론은 1차 토론은 오를 것 같은 총론적인 것이었죠. 2차 토론은 좀 더 강론으로 가서 저 강주시장이 시도 통합을 회피하는 논리로 제시하는 것이 메가시티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사가 시도 통합을 회피하는 논리로 제시하는 것이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토론의 주제는 이 강주의 메가시티론이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고 3차 토론은 전라남도의 이제 특별자치도가 현실 가능한 대안인가 이렇게 조금씩 좁혀가지고 시리즈로 좀 토론을 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뭐 정치력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또 연대해서 계속 해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물을 익어지면은 이게 이제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그래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건데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것은 철저하게 힘을 올리거든요. 표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대구 경북이 다 내년에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한테 야 대구 경북 이러는 너 뭐하냐 이렇게 막 압박을 넣고 선거 때도 이슈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그럴 진도는 안 나올 것 같죠. 네, 하나는 그렇고 그렇더라도 여하튼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주대남 미래 비전도 생각이 같다면 좀 우리랑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토론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 통합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 집중주의에 맞서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아까 또 개헌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방금 이제 국회의원 숫자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비례가 일반적인 추세예요. 이런 속에서 지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양원제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하원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통해서 이제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지역 문제는 상원에서 다루잖아요. 독일도 그렇거든요. 상원에서 다룹니다. 독일의 상원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직접 상원을 정하든가 아니면 시도지사가 파견을 해요. 철저하게 상원은 지역의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리고 숫자도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3,400만 명이거든요. 와이오밍 주는 50만 명이고 3,400명이나 50만 명이나 상원은 똑같이 2명이다. 독일 같은 경우 제일 인구가 많은 주가 1,600만 명이고 적은 주가 50만 명인데 이 비율이 1대1입니다. 제일 적은 주는 상원원에 3명을 내고 제일 인구가 많은 주는 6명을 내서 1대1 정도. 이렇게 하니까 지역이 전부 합치면은 수도권을 능가하는 상원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역의 이익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강되는. 근데 우리 지역은 제가 우리 비상행동 사회대제위원회 제가 개헌 파트를 맡아가지고 과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하고 공론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 양원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뚱맞다고 그래요. 무슨 양원제가 뭐다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 이익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 조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양원제인데 지역민들은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관념적인 정치의식을 어떻게 우리 일상적 삶의 정치의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있는데. 마이크. 여기.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두 단체가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광주 전남 미래 리전은 약간은 산업 발전 우리가 쳐주고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약간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스피커들을 우리들이 같이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는 사실은 이제 아까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제가 여기 그때 창립식에 와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나는 점프해서 오늘 발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일 첫 토론을 대두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하실 때는 아마 공감연대에서 계속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제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번처럼 공동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양쪽의 역할 분담을 좀 해 나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 뉴스레터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발언하십니다. 오주석. 네,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광주전남 연구원 지대 저 그때 연구했던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된 그걸 좀 자료를 다 받아서 그때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었거든요. 그게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는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토론회식이 아니라 우리 내부 자체의 어떤 그 간담회, 광주전남 연구원이 연구했던 행정통합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 잠깐만 한 30초 말씀드리면 최영태 교수님 정치적인 관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제 또래들도요. 제가 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인데 특히나 저희 큰형님 54년생이어서 한국전쟁 이쪽저쪽 태어난 세대의 이해가 저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백부, 숙부님, 선배들한테요. 정치하게 하지 마라. 종교하게 하지 마라. 절대 어디 가서 싸움 난다. 귀에 모시마개도 들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최근에 우리 또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윤석열이 저러니까 어때? 국민의 삶이 이렇게 되는데 정치하게 하면요 하지 마라. 10명 중에 한두 명이 갑자기 과학을 저랑을 딱 찍는다. 그런 소리 하지 정치하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우리 세대들도요. 그게 인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토론이 아니라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들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김민환. 예. 이제 또 다른 분 말씀. 제가 짧게 1분만. 예. 아니 마이크 저는 그 아까 연장선상 말씀드리면 반드시 시도민을 참여시키자 이게 우리 아군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표도 말씀 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기 경상도 쪽 사례도 있지만 여기 지자체장들이 굳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례를 갖고 와도 편법에 한 사람 지자체 시장이 아니고 그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광주에는 시민단체 동의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싹 받고 시장 군수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광주 전남 시민들의 우리 의도고 의로운 우리 시민들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으고 그걸 모으게 되면 현상 공부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사람. 그러면 아마 모든 일이 스스로 끝날 거. 이상.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 65세 되시는 분들 제가 SNS를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톡도 거의 막 1,000명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좀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는데 정치라는 것은 따로 어디 선반에 놀려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의식이 있고 뭔 운동을 하고 민족도 하는 단체조차 카톡을 하면 아주 N수가 돼요.
그리고 아주 제가 수고를 많이 제가 회장하면 보훈정책 선진화를 3,800만 명을 대상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저희들이 친일청산을 못한 것에 업보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렇다면은 친일하는 사람은 3대가 잘 되고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죄다 모든 스킬을 냈는데 국가민족을 하는 사람이 자긍심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폐의식. 우리 손주가 왜 이런 일을 해갖고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것인데 이 일을 제가 하려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전파할 것이냐. 가장 쉽게 설명하고 가장 단조롭게 설명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동영상 내지는 짧은 거 레일스나 틱톡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저는 그걸 매우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 그 방안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통합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큰 돈 안 들고 전파하는 방법은 SNS. 그래갖고 조직적으로 이걸 퍼뜨려가지고 여론화를 시키고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통합 문제와 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기 최 총장님 좀 한 말씀. 마침 또 뭐 의대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나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중앙정부의 돈을 어떻게 끌어고 오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전혀 통합의 문제 자체가 하나도 진전 안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이 통합 논의를 들여온 건 중앙정부 재원을 독식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읽히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 등등 수도권 1급 체제가 너무 고착되니까 대구, 경북이 시범적으로 중앙정부 돈을 다 끄집어 가겠다라는 것에 놀아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10년 동안 울산대학에 있었는데 지금 호남이 문제는 뭐냐면 공과대학이 위기입니다. 즉 대학에 있어서는 산업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남에서는 공과대학이 절대 위기가 올 수가 없어요. 공과대학에는 진학하는 순간 대기업에 젊은 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광주, 전남 통합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좀 답답해요. 조금 더 전라도 진보 심장 같은 지역에서 실리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용적으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이 지역에 투자를 안 했더라고요. 중앙정부 집권화가 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경부선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 지금 지방 분권 해봐야
의미가 없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요.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민사회에서 문건에 대해서 재정 문건에 대해서 이 앞에 대선 때부터 대권 후보자들을 그냥 불러다가 각서까지 써놓고 여기 몇 분하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중앙에서 지원하든 아니면은 자립도든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집회라는 예산 그런 차원의 문제고, 또 특히 아까 전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셨는데 저도 서울 강남에 내 누나 두 분이 살고 저도 여기서 살아보고 해보면 큰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절대 강도 가서 못 삽니다. 안 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로 한번 더 만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통합이 그래도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권력을 좀 큰 영역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반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혼합이 보면 이제 항상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남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열세가 있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 이 대구 경북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 중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만 인구를 놓고 보면은 이 1949년에 최초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대구 경북 이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15%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호남은 25%를 차지하고 부울경도 15%. 근데 이제 호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쪼그라들어버렸고 25%가 10%로 쪼그라들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 40년 동안 한국 정치 중심이었다고 하는 대구 경북도 15%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인구기가.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수도권 대 지방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남과 호남이 같은 공구식을 가지고 대치하려면 불가능. 영남도 혼자는 안 돼요. 호남도 혼자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인구가 과거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을 이동하는 것 때문에 이 호남 인구가 정체 상태고 줄어들고 그랬는데, 새로운 것이 이제 저출산 문제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도 똑같은 위기 속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뭐냐? 양질의 일자리가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양질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방의 청년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단계. 그래서 지역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지금은 대학의 수준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돼요. 이것은 대구나 강주나 부산이나 마찬가지 현상을 겪을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영남과 호남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참 피해식도 많이 느끼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손을 잡고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서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함께 지방 분권이든 균형 발전이든 이걸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대를 해야죠. 연대. 전라남도 인구가 혹시 작년 말로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시죠? 도지사는 지금도 뭘 이야기할 때 200만 돈이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거짓말입니다. 작년 말에 180만이었어요. 깨졌고요. 올해 아마 더 떨어질 거고, 광주광역시가 작년 말로 141만 명이었는데 올해 잘못하면 140만 명 깨집니다. 근데 지금도 시장을 이야기할 때 150만 광주시민은 색깔난 거짓말을 시도지만 100%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도민들은 150만, 2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10만, 20만이 차이가 나는데 통합에서 30만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 축사할 때 하면 다들 비서인이 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시도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뉴스 잠깐 지나가 버리면 지방방송 심각한 상황이고, 예전에 거의 8천에서 10,000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도 청년들이 60%. 이걸 특히나 이제 이 단체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인구수 나오는 거는 따로 편집을 단톡방에 가지고 올릴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알아라고. 너무 심각합니다. 짧은 질문 하나. 그건 조금씩
옛날부터 뻥 좀 쳐가면서 그래야 할 때가 있어야지. 그래야 관찰이 할 때가 정치가 그래야 자기 5년 3.15 공포로 2천만 공포로 그때 2천만에서 한참 떨어졌거든요. 집회할 때 경찰 수사, 주체 수사랑 차이가 있었는데 예. 대부분 보내드릴게요. 저는 마을 공동체와 자치연맹으로 활동하는데요. 대부분에 가보면 구군이란 말을 많이 해요. 구군. 그럼 대구는 달서군과 군위군이 대구시 영역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구시는 달서군이 포함이 되어 있죠. 대구시 달서군, 우리는 지금 경상북도 달서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달서군이에요. 맞죠? 그리고 전번에 군 공항 이전 때문에 군위도 포함이 되었고, 그러면 대구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주니 담양이니 장성이니 그런 부분 선언적으로 지금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럼 달성과 그 군위를 들어갔을 때, 품었을 때 어떤 과정과 그런 충돌과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마이크 아니고 이거 드시고. 네,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이제 달성군을 시로 편입시켰고 작년인가 군위군을 편입시키고 저는 지금 군위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가창군이라고 있는데 또 그것도 편입하려고 또 했습니다만 제가 가창군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쪽은 대구시와 상당히 녹지도 있고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인데 그쪽에 할 때 토론회에 참여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또 무상됐거든요. 또 가창군 그때는 대구시도 많대, 대구시 주민들도 많대요. 가창군 주민들도 농촌의 길을 잃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지금 상황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데 굳이 또 대구시에 들어가면 오히려 누리는 게 더 적어진다. 그리고 또 대구시의 입장에서도 그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군위군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인재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히려 의성하고 경쟁했잖아요. 네, 예, 지금도 의성의 일부 또 군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입장에서도 그 공항 이전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때 논란은 한시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정도의 논란이 없었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 제가 군위군에 살고 있습니다만 또 현재 군위의 입장에서는 대구시에 편입되어서 기대되는 바 땅값이 더 오른다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오늘 상당히 냉담하고 또 그 통합공항 이전 문제도 생각만큼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군위군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대면하게 그냥 되고 이 군위군이 대구시라고 하는 그런 정치성도 지금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아까 광 교수님 그 발표에 주제 발표에 광주 전남 무슨 시라는 네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지역의 정체성 이름 잃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군위군 여전히 쓰고 있고 달성군 여전히 쓰고 있지만 대구라는 큰 테두리에서 뭔가 경제적인 부랄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합치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항 아래쪽에 가면 찢어주기자, 분수를 태워주기자 그런 프레임카드가 그러는 걸 보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진짜 필요한 그 논쟁의 그 기본 바탕이 우리의 부를 위해서 우리가 뭘 내놓고 뭘 얻을 거니까 그게 너무 지금 약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관련된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도 기장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려고 그래서 통합운동을 했을 때 그건 지역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나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억지로 밀려서 이제 압력을 가해야지 관심을 갖지 그런 관심을 갖거든요. 자기 이해관계가 발견이 돼야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치인이 안 움직여서 안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군수 후보는 나한테 와서 아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입장이 바꿔지니까 또 그런 식이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통합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식민 통치 지금 때 이렇게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삼성 3평 이런 데는 불이익받은 데요. 왜냐면은 자치개명도 안 하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지배 세력들이 뭐다 강해가지고 자기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소유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해체 작업도 하고. 그래서 창평 연도 군위에서 말하자면 그렇지만 거기는 옥과 이제 곡성으로 담양으로 뭐 다 찢어나가고 면면대라고 했잖아요. 전라북도 또 고부가 중심 아니에요. 거기도 전문 면대라고 다 했잖아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 나주가 중심인데 광주 면대라가지고 나주 죽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을 해야 어떻게 원형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우리가 살겠느냐 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시민운동 관심 없어요. 그 관심부터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정치인을 움직이기보다 정치인은 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무슨 명분에 의해서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의가 없는데 새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인 모이는 주민이요. 투표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놔야 정치인이 와요. 예,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민운동에 여론을 살려내야 결국은 정치인을 움직인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반성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 공항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은 전국에서 지역 소멸지역 1, 2가 군위와 의성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3위가 우리 고흥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군위와 의성군은 그런 위기를 이제 공항을 이전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이 소멸지역 군수들 한번 보세요. 태평성세예요. 그냥 장밋빛 청사진 제시하고 주민들 거짓말로 속이고 하면서 현상을 답하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민사회도 공항 문제가 나왔으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무슨 군 공항을 통폐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지역, 공항이 있는 지역은 소음 피해 안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은 공항을 통폐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주 공항을 없애면 되고 뭘 그걸 복잡하게 이전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진보성을 가시하고 그러면서 문제에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말 반성할 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민사회나 이런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자성을 화제로 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예정 시간보다 25분 초과돼서 이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두 분 토론자의 말씀 좀 듣고 그러고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강주에 와서 강주의 어려움 많이 듣고 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우 경북을 말씀을 순간순간 하는데 지금 여기가 강주가 아니라고 하면 대구에서 지금 거기 이루어지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정치인들 얘기고 아까 공항 문제도 지금 똑같이 논의가 진행되어서 그야말로 100% 이게 공조되는 이야기가 쪽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민사회 관련해서 이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라는 것을 출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 시장지사는 그 정치적인
자기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사회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게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민사회에 출범할 때 저희들이 취지문을 만들어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구에서 이제 통합과 관련된 시민사회를 만드니까 주민들 관심 없고 정치인들 관심 없고 행정 관심이 없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언론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통합과 관련해서 언론을 이해하고 또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레가시 미디어들의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통합이 되면 자기들의 그 시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시민사회 시민단체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언론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곁에서 그 언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구 KBS에서 그 신년 특집으로 라디오에서 계속 시기수로 방송을 하는데 제가 매주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론에 감사를 하고 또 KBS뿐만 아니라 여하튼 미디어에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구 그 강주 전남도 아마 그 유사한 상황이 예견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취지문을 써서 발표를 했고 또 언론에서 말씀을 가졌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했던 원칙이 이게 통합 문제가 바텀업 방식이 돼야 된다. 행정이 중심이 되는 정치 중심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1번이다. 그래서 주민투표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주민투표가 안 되면 다른 방식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통합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까지 결여되어 왔던 자치권의 문제.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나 지사들은 이걸 통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한다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 통해서 가져오되 이제까지 그 시장과 지사가 가져왔던 그 권한을 상당 부분을 자치 쪽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정치 다양성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자치권이 오든 또 뭐 통합이 되어서 어떻든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구도에서는 이 자치 효과가 없다. 통합의 그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정치 다양성 이야기를 하고 양극적 문제도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그 지역 정당 이야기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된 이후에 이쪽의 그 자기 책임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정치 구도에서는 안 되고 지역 정당이라고 해서 최소한 기초단체장 혹은 또 기초의원들은 이 지역정당을 통해서도 정치인들이 그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정당법에 따르면 이 중앙당이 소홀히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주정당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저희들이 또 통합을 통해 주장했던 것은 국가주의 극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사회의 여하튼 이 국가주의 중독 이 부분들을 통합을 통해서 극복을 하자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구 경북이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구 경북에서 이 문제가 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또 전남에서 또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시민 연대가 생기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라도 이 논의를 같이 좀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5년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MZ세대의 수도권 편입이라고 하는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현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의 배경에는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역의 그 노동생산성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남북권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지금 미국에 있는 러스트벨트가 지금 남북권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부산이나 뭐 대구 그다음에 강주 뭐 이런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산업구조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제조업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쉽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수도권에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북권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이런 산업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북권 이 부분에서는 시장의 힘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이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요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총학력권을 제시를 하면서 함께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미래투자법이랄지 뭐 이런 것 같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는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서로 진단하고 이 부분에 통해서 남북권 전체가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저는 부분들이 결국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보다는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구 경북을 대표한 또 우리 교수님 오셔가지고 함께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려 지금 3시간짜리 토론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많은 얘기들, 참 소중한 얘기들 해주셨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얘기들만 제가 그냥 좀 중심으로 조금 요약하고 끝내자면은 이 지역의 이 광주 전남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고 그냥 결과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주민이 주도하는 뭐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시민의 손으로 이걸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또 시도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권 이 지역의 몰락에는 이 산업구조의 개편인데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지역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본질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끝없이 디지털 시대의 지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해답을 모색을 하면은 뭔가 우리들의 사고의 고민의 폭도 좀 줄이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토론에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발제자 또 두 분 토론자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